그러면 이제 투자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네? 투자 관련돼서 투자 관련돼서 같이 좀 공유했으면 하는 사연이 들어와서 시청자분께서 한 분이 쪽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랭이TV 애청자입니다. 거의 매일 시청하고 블로그도 보고 배우고 있는 나이 많은 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드리려고 이렇게 쪽지를 보냅니다. 근래 친한 지인이 비트코인 채굴 사업 투자 설명회를 데리고 가서 투자를 권유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인은 땡땡몰 땡땡머니 투자를 권유하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정보를 찾아봤는데 긴가 민가 헷갈려서 도움을 청합니다. 후랭이님의 날카롭고 냉철한 시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이 저한테 왔습니다. 냉철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된 채굴 사업에 투자를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투자 권유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땡땡 쇼핑몰이죠. 땡땡몰 각종 물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땡땡몰에서 땡땡머니에 투자를 좀 해봐라. 이 지인 맞습니까? 친한 지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친한 지인 맞습니까? 이게 지금 친한 지인이 할 소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일단 첫 번째, 비트코인 채굴 사업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재작년인가요? 그 2천만 원 막 폭등했을 때 채굴 사업도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채굴기를 사서 중국에 공장을 차려서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 지방 농지가 조금 싸다고 하더라고요. 전기료가. 그래서 그런 데다가 대규모 공장을 신설을 해서 거기에서 채굴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는데 많이 사그라들었다가 최근에 이제 또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또 꼬시는 거죠. 채굴 투자하라고.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히 또 잘못된 정보를 괜히 아는 척 하면 안 되니까 아는 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채굴 사업이라는 게 그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발굴을 하는 거죠. 전자적인 그 해독이라 그러나요? 그 해독을 해서 채굴을 하는 건데 이 채굴이 일단 채굴량이 한정되어 있는 거 이런 건 뭐 기본적인 건 아실 거예요. 채굴이 너도나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 대비 효율이 좀 많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있고요. 일단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추측하는 걸로는 이 채굴과 관련된 이제 소위 말하는 마이닝 사기, 마이닝 관련된 사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채굴기를 사라고 막 꼬십니다. 일반 투자자들한테 비트코인 투자 강의를 주최를 해서 채굴기를 판매하는 영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인이 자기 집에다가 채굴 공장을 차릴 수는 없잖아요. 전기료도 만만치 않고 24시간 돌리기 때문에 전기료가 만만치 않아서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 업체가 나서서 대규모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100대, 200대 우리가 냉각 시설까지 완벽하게 구비를 해서 싼 전기료를 통해서 채굴을 대행해주고 일부를 수수료로 주고 나머지를 우리가 수익금으로 나눠주겠다. 채굴기 투자자들한테 나눠주겠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채굴을 하고요. 채굴기를 사면 뭐 200만원, 300만원, 뭐 150만원 뭐 이래요. 근데 보통 한 대만 사진 않아요. 보통. 그래도 한 두세 개는 있어야 수지 타산이 맞을 겁니다. 고객님. 이런 식으로 이제 꼬드기면서 2대, 3대, 5대 이렇게 사게끔 해요. 그래서 1000만원 안팎으로 사게끔 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굴기를 사면 돈을 송금을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세팅은 이제 그 채굴을 운영하는 사람이 직접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채굴이 제대로 되겠냐라는 거죠. 일단 내가 충분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하지 못하고 그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채굴기만 사서 운영을 맡기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과연 채굴이 제대로 될까의 문제. 그래서 이제 보통 사기는 3개월, 6개월 정도 이제 수익금을 나눠줘요. 그 유사수신 사기가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돌려막기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채굴이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채굴기 값으로 받은 거를 다 이제 똘똘 모아가지고 이제 먼저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한테 이제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해서 조금씩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네? 하면서 대박 하면서 더 사게 만들죠. 채굴기를 한 3개월 6개월 정도 더 사는 거죠. 채굴기를 기계를 더 사면 이제 수익금이 조금 더 늘어나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해주면 또 소개비도 좀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3개월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게 투자 수익금이 당연히 안 들어오죠. 거의 안 들어오죠.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죠. 일부는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채굴기 구입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돈을 날려버리는 경우,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거의 태반입니다.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런 거 비트코인 저는 투자라고도 사실 보진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시세가 올라가는 원리가 단순히 수요에 의해서만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이건 투자라고 보진 않고요. 어떤 가치와 가격 사이에 괴리가 생겨서 그걸 파고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나중에 어떤 호재가 발생을 해서 명확하게 보이는 호재가 발생을 해서 분명하게 시세가 향후 올라갈 것이라고도 생각을 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투자라고 보지도 않는데 채굴 사업은 더더욱 위험하죠. 더더욱. 코인 사기는 너무 많고 채굴 사기도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 공인이 아니잖아요. 국가 공인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고 면허증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하잖아요. 채굴 사업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니까 이게. 코인이 이마트에서 쓸 수 있냐라는 거죠. 비트코인, 리플 이런 것들을 뭐 일부 있겠죠. 사용되는 게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게 망원시장 가서 떡볶이 먹고 비트코인 내밀어 보세요. 한번 이마트 가서 코인 내밀어 보시라는 거죠. 그 되냐?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아직 국가에서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교통정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술이야 너무나 좋은 기술이고 아주 유명한 기술이지만 그 정말 수많은 코인들, 사라졌다 없어졌다 하는 코인들, 먹튀하는 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비트코인 채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확히 비트코인인지도 모르겠고 이상한 코인 만들어가지고 그 채굴기 투자 받아가지고 튀려는 애들인지도 모르고 이게 모르는 거죠.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정확히 이 상황을 정확히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식은 내가 차트를 보고 기업을 분석하고 기업을 탐방하고, 부동산도 내가 해당 지역을 가서 보고 어떻게 좋아질지 보고 개발 호재를 보고 2030 도시 기본 계획을 보고 되게 참고할 자료들이 많이 있고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기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획부동산 사기, 전세 사기, 갭투자 사기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촘촘하게 제도권 안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투자 상품도 그 틈을 비집고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지금 아사리판이랍니다. 아사리판 지금 여전히 무슨 코인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하겠냐라는 거죠. 이걸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핸들링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니까요. 저도 모르고 제가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면 안 한다니까요. 아무리 좋아도. 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런 유혹들 제안도 많이 와요. 코인 뭐 이런 거 채굴하는 거 좀 도와주면, 유튜브에서 홍보해주고 도와주면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주겠다 뭐 이런 거 많아요. 안 하잖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신념과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확히 정착이 안 돼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도토리라니까요. 도토리 지금까지는 지인 말만 믿고 어떤 원리로 이게 수익이 나는 거고 어떤 원리로 채굴이 되고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정확히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리스크를 내가 손절을 하고 싶다, 채굴기 값을 내가 다시 회수할 수 있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부동산이나 주식은 상황이 안 좋으면 내가 손절을 할 수도 있어요. 예금 적금 해지할 수 있잖아요. 보험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채굴기 값 돌려받을 수 있냐라는 거죠. 나중에 이슈가 터졌을 때,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어떻게 내가 원금 회수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도 아니라는 거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